자, 이렇게 숙련 훈련 및 직무 훈련이 공장 내에는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비숙련 또는 반숙련. 완벽한 숙련된 사람이 아니었다. 노동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노동자를 뭘로 보고 있더라? 도구나 기계와 부속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인간관계 운동이 발전하게 됩니다. Human Relation Movement라는 것인데요. 자, 공장의 비숙련공 등이 혹사당합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저임금동으로 인해서 공장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970년대 어떻게 보면 전태일 열사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그렇죠. 저임금, 그리고 인간 이하의 노동자로서의 취급, 인간을 부속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세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항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미국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자, 플랫과 길브레이시 이끌었던 이 캠페인은 인간관계 운동으로 확산되었는데 핵심이 뭐였냐면 인간으로서 우리 노동자를 대우해 달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적인 근무 환경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자, 경영자의 기능에서 번화대의 경영자 기능에서 조직은 전통적인 관리와 행동과학이 통합된 사회적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조직은 전통적인 관리, 이게 과학적 관리론이고요. 행동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도구화,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인간, 즉 비인간적인 측면을 제거한 인간적인 측면을 좀 더 경영자가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나옵니다. 메슬로우라든지요, 맥그로그라든지요. 이런 학자들이 맥그리거라든지요, 메슬로우라든지요. 이런 학자들이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욕구 계층 이론, 즉 인간은 비경제적인 격리에서도 동기부여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죠? 인간관계 이론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와 열정이 직장에서 동기부여의 중요한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에서 우리가 맥그리거에 대해서 조금 아니죠. 메슬로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이라든지 동기론에서 아마 메슬로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요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메슬로우의 동기 위계설은 이렇게 5단계, 즉 하위 동기에서 상위 동기, 하위 동기가 채워질수록 상위 동기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심리학자, 심리학회장까지 했던 분인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메슬로우의 동기 5단계, 5단계 욕구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어디 갔었는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어야죠. 잠자야 됩니다. 배가 고플 때는 먹어야 되는 거. 잠이 올 때는 자야 되고, 또는 배출, 그죠? 어떤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배가 아플 때는요. 자, 안전의 욕구가 있고요. 애정과 공감 욕구가 있고, 존경 욕구와 자신원 욕구가 있죠.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원의 욕구죠. 그러니까 화장실도 우선 갔다 와야 되고요. 그리고 내 생명에 부대낌이 없이 안전의 욕구를 가져야 되고요. 여러 사람과 공감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조금 존경을 받고 있구나 했을 때 이제 공부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상위 욕구로 간다라고 했던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 부분이 채워져야지 요 부분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하는 것,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어서 아주 불안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소속이거든요. 애정, 공감, 이게 소속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먼저
안전하고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러한 동기위기 해설이 바로 인간관계운동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즉 과학적 관리론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즘에는 로저스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갖다가 동기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상담에서 보면, 그죠? 자, 상담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비지시적으로, 이젠 지시가 아니라 비지시적으로 사람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죠? 자, 이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잠깐만요. 자,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크게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인간을 먼저 칼 로저스, 본래의 부정 상태를 극복하고 정신적 건강 상태를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내잠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데 축전을 두는 상담이론.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과학적 관리론에서 메슬로우와 같이 동기 위기해설에서 이제는 상담 이론까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간 위주로, 그죠? 발전하고 있다, 학문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토대가 바로 인간관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직무훈련을 아마 나중에 계획하게 됐을 때는요, 너무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무훈련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훈련 전문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교육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쟁이 한 축이라 했었죠. 여체 여기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산업 분야는 전쟁 지원을 위해 공장 기계를 재설비하고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되었다. 이 세계대전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요. 군대는 조그마한 사회입니다. 모든 직는 분야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만드는 치기공과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로 세밀하게 분화되어서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우리가 군대 조직인데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걸 바탕으로 보자면, 자,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연방정부는 산업훈련 과정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군수품 관련 산업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 강사도 이제 양성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빨리빨리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강사, 사내 강사라고 할 수 있죠. 이 강사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게 되고 훈련 전문직으로 이 수료증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훈련 전문직들이 모여서 군수품 제조회사들은 독립적인 훈련 부서를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부서들이 또 모여서 뭐를 만들게 되면 ASTD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Directors가 되는 거예요. Directors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전문직이라는 뜻을 알 수 있죠. 자, 이때 정회원은 이제 뭐 학사학위와 2년 훈련 분야의 직무 경력을 필요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직무 훈련이 필요했고, 이러한 직무 훈련을 하기 위한 전문 강사가 등장했고, 그 강사들이 모여서 미국 훈련 담당자 협회를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비교적 최근에 인적 자원 개발이 등장하게 된 거죠. 1960년대, 70년대. 자,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ASTD에서 훈련 전문직의 역할 확대가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그죠? 과연 우리는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수동적인 의미만을 강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에서 한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트레인 디렉터. 근데요, 디렉터라고 뭐 어떻게 보면 지시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교육만 시키면 되는 것이 1970년대, 80년대는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는 이러한 기계 산업화를 미국에서는 기계 산업화에서 이제는 뭡니까? IT 개념이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즉 창의성이 좀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죠. 물론 이때는요, 뭐 컴퓨터가 크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도 제조업이 발달되었지만 이 제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어떤 창의적 다품종 뭡니까? 대량 생산 체제를 떠나서 다품종 소량 체제로 넘어가는 게 1970년대, 80년대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의 창의성을 좀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ASTD의 개념을 좀 더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Directors에서 여러분 59페이지에 7만 나옵니다.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개발을 시키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인적 자원 개발의 개념이 좀 더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이르러 90년대에서 인적 자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를 개발시키자라고 해서 미국의 직업 훈련 개발 발전 과정을 다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유럽과 그죠? 이 미국 인적 자원 개발 제도에 대해서 발전 과정을 거칠게나마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한국의 인적 자원 개발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